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간과 사회를 읽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한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지방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미디어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 석학회원인 펠로우로 또 활동을 하며 글로벌한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저희도 영광입니다. 먼저 요즘 뉴스에 AI가 쓴 기사가 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데이터의 시대적 흐름, 포스트 휴먼 시대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데이터 워커의 등장이죠. 이제 AI는 인간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같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트랜스휴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트랜스휴먼, 포스트 휴먼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의 도움으로 기자들은 이제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심층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인간비 나는 기사,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그런 포스트 휴먼 시대인 만큼 언론사의 역할, 기자의 역할도 다시금 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AI가 만든 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가지고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우려스러운 점은 AI 학습 데이터에 편향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균형 잡히지 않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되고 정보 홍수를 넘어서 쓰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실용적 신뢰마저도 사람들이 잃게 되겠죠. 흔히들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미디어를 불신하면서도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미디어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용적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I가 이러한 실용적 신뢰마저도 흔들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보 환경은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AI가 뉴스 제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지역 언론의 생존과 데이터 복지 증진에 AI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취재 과정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시각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난 상황이라든가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을 할 수 있고요. 금융 거래에서도 이상 징후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력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언론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 언론이 단순한 행사의 보도 등이라든가 혹은 보도 자료를 기사로 재작성하는 것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되면 그러한 시간적인 자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I에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지역 언론이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을 하는 데이터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포털보다 유튜브, 틱톡에서 뉴스를 접하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보 접근 방식이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의 뜬공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구조를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와 틱톡은 뜬공처럼 시각적이고 빠르게 핵심만을 전달을 합니다. 독자들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처럼 뜬공과 같은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흥미 위주로 흐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소비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종이신문은 야구의 땅볼과 같이 수평적으로 정보를 전달했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흥미를 놓쳐서도 안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서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만 소비될 때 어떤 공동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도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화하지 말고 맥락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및 플랫폼의 새로운 재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요즘 뉴스 환경이 복잡해졌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AI가 만든 뉴스나 콘텐츠에 헷갈린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최근에 AI는 아주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AI의 논리적 글쓰기는 누구나 쉽게 써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AI가 생성한 글을 접할 때 그 논리와 완벽함에 감탄하며 이것이 정말 AI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갈 때가 많습니다. 이는 곧 AI가 인간의 인지 체계를 속였을 정도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AI에 완전히 의존하는 순간 사실 확인의 습관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미디어 소비자는 항상 습관적 의심 그리고 근거를 확인하는 이런 비판적 태도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무엇인가요?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맥락을 이해하고 신뢰를 재협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은 권위 있고 전통적인 미디어를 불신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찾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보의 출처와 그 맥락을 이해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신뢰할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중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신뢰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실용적인 미디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변화 속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은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데이터를 무기로 삼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컬 인재로 양성합니다. 단순한 통계 분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컴퓨터 사회과학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가지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주목도를 측정을 하고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대학의 장점을 살려서 수도권과 집중, 지역 소멸 등 지역 현안을 인문학적 통찰과 과학적 분석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 역량을 기릅니다. 또한 데이터 복지 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들을 이해를 하고 인권과 공정성 문제를 다루며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하여 윤리적 미디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분야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분야에는 이제 기자, PD, 광고인과 같은 직업을 훨씬 넘어서서 데이터를 무기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즉 데이터가 권력이 되는 시대에 컴퓨터 사회과학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AI와 빅데이터라는 도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융합형 인재가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데이터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만큼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디지털 점쟁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라든가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